늘어난 나라 빚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형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논의 중인 공정경제 3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정 준칙 도입. 재정 준칙이라는 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네. 가장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국가 나라 살림을 재정이다 이렇게 예.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 살림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필요한데 예. 이제 그것을 뭐 큰 틀에서 법 혹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재정 준칙이고요. 예. 이제 이번에 나온 기획조정부가 정부가 정한 재정 준칙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GD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GDP 대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채무, 이건 이 비율인데요. 이 비율을 일단은 60%는 넘지 않도록 하겠다. 한계를 정한 거군요. 빚에. 그게 첫 번째 준칙이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계에서도 수입, 지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한 국가에서도 연 단위로 총 수입 빼기 이제 총 지출 예. 이것을 통합 재정 수지라고 하는데 예. 이 통합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 적자는 보지 않도록 관리한다라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이번에 제시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요새 우리가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다 보니까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선진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너무나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늘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준칙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뭐 지금 선진국들을 위시해서 거의 무한대로 통화를 발행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하고 재정도 통화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도 이번 코로나19 터지고부터는 거의 뭐 수조 달러, 네. 미국으로 따지면 거의 뭐 3천조 이상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실은 이런 준칙은 일단은 빼놓고 우선적으로 경기부터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데 예. 그런 주장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측면은 실은 그런 나라들도 다 준칙과 원칙은 예. 이제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운영의 묘를 살리더라도 어떤 타이트하고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 시선이 나오는 것이죠. 예, 이게 어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나라 빚 규모에 대해서 어느 부분 네. 어느 만큼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내부 정치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빚을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분명히. 네. 예, 그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위기 네.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단 우리나라의 이번 재정 준칙에 조금 뭐 아쉬운 점 많이 지적받는 예. 것이 이게 좀 좋은 것들을 다 합친 예.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재정 준칙도 각 국가별로 보면 이제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예. 가령 이제 국가 채무로 이렇게 빚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곳은 영국과 호주를 볼 예. 수가 있고요. 연간 단위로 재정 수지를 관리하는 예. 곳은 뭐 독일이라든가 스위스가 예. 있고 지출만 타이트하게 지출 중과 이게 이제 가장 세던 이제 예. 재정 원칙이라고 예. 하는데 미국이라든가 스웨덴은 아예 지출을 그 다음에 많이 못 늘리게 이제 예. 제한율을 둡니다. 예.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국가 채무와 재정 수지를 합쳤는데 이 두 개가 교집합은 또 아닙니다. 예. 하나가 달성되면 하나는 또 넘어도 되고요. 아, 좀 복잡하네요. 예, 또 하고 이 시기가 예. 이제 5년 뒤인 2025년부터 예. 또 이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측면. 게다가 이게 법도 아니라 또 이제 시행령상으로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하. 이게 이제 너무 느슨하군요. 이게 너무나 이게 예. 왜 정했냐 이제 그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워낙 나라빚 걱정하는 목소리가 꽤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감안해서 내놓은 건 같은데요.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딱 지금 말씀하셨듯이 들으니까 저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맞습니다. 예, 예, 생각도 이제 가장 들고요. 좋은 지적이 이제 예. 실효성 논란인 것이죠. 이제 예. 지금 워낙 우리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원칙은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19여니까 뭐 이걸 원칙 삼아서 재정을 붙잡고 있는 것도 또 말이 안 되죠. 세계적인 트렌드가 예, 안 맞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다고 하더라도 재정 원칙과 준칙을 정한다면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타이트하게 좀 하는 것이 맞지 예. 않았나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이거는 뭐 지금 그 결론질 부분은 아니지만 네. 세계 경제에서 저런 얘기도 제가 어떤 읽어보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정을 무한대로 늘려도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네. 이 재정 늘리는 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숙제이기도 한데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체크 포인트가 두 가지가 늘 있죠. 예. 첫 번째가 환율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을 무한대로 늘리는 수 있는 국가들 보면
뭐 미국이라든가 예. 달러가 있죠. 예. 뭐 일본 엔화가 있죠. 뭐 중국 가까이 호주도 호주 달러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원화라는 통화는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통화가 아니니까 예. 재정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 외환 시장에 대한 즉 그렇습니다. 원화의 가치에 대한 걱정은 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용 등급입니다. 예. 이렇게 채무가 갑자기 늘어나면 미국도 실은 빚이 많다고 해서 S&P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이렇게 빠르게 빚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과연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늘 신경 쓰고 또 소통하고 우리는 갚을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사인을 예. 계속해서 주면서 대외 신인도를 지켜나가는 또 그런 우리가 예. 일도 필요합니다. 지출 증가율 아까 말씀하신 네.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건 가장 어떤 가장 강하죠. 강한 조치라 예. 네. 그러셨죠. 네. 근데 이거는 이것도 역시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우리는 아예 상황에 이제 따라? 이번에 그게 뺐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것을 적용할 수 그렇죠.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빠져 있고요. 예. 지출 증가율 제휴는 뭐 미국이라든가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정도는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는 이것은 빼고 예. 첫 번째, 두 번째, 즉 예. 국가의 채무 관리 연 단위로 재정 수지를 관리하는 것을 두 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재정 예. 준칙을 썼습니다. 다른 얘기 좀 넘어보겠습니다. 요새 그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네. 공정경제 3법. 네, 일단 그게 뭐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예. 참 어렵기도 그 하고요. 많은 내용도. 분들은 공정경제 3법이란 그 단어만 알지 세부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네, 많습니다. 그래서 예. 좀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면 삼법이니까 크게 세 가지 법이 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상법의 내용 중에 몇 개를 고친다. 상법 예. 개정안.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에 있는 내용을 예. 고치겠다는 예. 개정이고요. 마지막 세 개는 금융그룹 감독법을 예. 새롭게 제정한다. 예.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서 예.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먼저 상법 중에 이제 개정안 고치는 것 중에 핵심은 역시 다중대표 소송제. 그것도 말이 네, 어렵습니다. 다중대표 자, 소송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이 재벌 그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들 이렇게 막 이런 체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 다중대표 소송제는 뭐냐면 이제 모회사의 주주예요. 자기가 지분을 갖고 예. 있는데 자회사 때문에 이 모회사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자회사에 지분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회사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예.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바로 이 다중대표 소송제. 이게 왜 기업주들이 이렇게 질색을 하는 건가요? 이런 법에.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자, 뭐 금융지주고 다 재벌 체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자회사의 문제 때문에 모회사 주주가 소송하게 될 경우에는 예. 실꽤 많은 소송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걱정을 하는 것이고 예. 특히 그런 소송을 할 경우에는 일반 뭐 개인 투자자가 굳이 소송을 하지는 예. 않겠죠. 예. 그렇다면 모회사 주주의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뭐 예.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이런 소송을 통해서 뭐 기업 지배 구조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이 다중대표 이제 소송 제도가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헌법에서- 말씀하시는 건 네. 기업주들 기업주 주장이고, 입장입니다. 예, 기업주 예, 주장이고 예, 주장이고 반대쪽에는 또 그건 약간 그렇죠. 예, 엄살이다. 예, 법무부도 혹은- 예. 그렇고 이제 당국에서는 그건 왜 엄살이냐면 예. 그 모든 소송하는 것이 소송 비용이 그 소송 당사자가 지는 겁니다. 아, 예. 하고 이길 경우에는 모회사가 오히려 호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소송에 있어서의 나쁜 점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예. 잘못을 고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기업들이 그렇게 질색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예. 당국의 입장. 예. 이게 다중대표 소송제와 관련돼 있는 거고요. 예. 상법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감사위원 예. 분리선출제도입니다. 그것도 이것도 뭐 어렵습니다. 예. 무슨 예. 얘기인가 할 텐데 이제 감사라는 거는 주식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직분이죠. 그 회사를 정말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 이사회는 대부분 이제 대주주 오너가 오너의 장악하고 있죠. 친오너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사가 역할을 못 하니까 예. 이제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가 직접 선출하게 예. 분리 선출을 하자라는 게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그러니까 협회죠. 한마디로 하면 껍데기뿐인 감사 말고 예. 진짜 자기 목소리를 많은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감사를 뽑자 감사 이 얘기죠. 선출하자라는 예. 게 이제 분리 선출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또 기업들은 무슨 반기를 드냐면 선출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아니라 이제 전체 주주들이 뽑게 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집중 투표제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혹시 뭐 헤지 펀드나 이런 공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감사가 선출이 될 수가 있다. 예.
근데 그런 감사 한 명 오면 시끄럽다 이건가요? 네.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재 회사를 방해한다 이 얘기죠. 기업들의 그러니까 주장은. 대주주 의결권을 3%, 그러니까 예. 나중에 그 감사 뽑을 때를 3%밖에 제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좋은데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는 것을 풀어달라. 예.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게 이제 또 재계와 자, 당국이 그럼 맞서고 역시 이것도 기업들의 주장은 네. 그거고요. 네. 괜찮다는 쪽 주장은 뭔가요? 이거 앞서 말한 것처럼 예. 감사가 그동안 너무나 예. 허수아비였었고 큰 문제들은 감사 잘못을 많이 생겼다. 예, 그런데 그 감사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기업들의 비리나 어떤 불합리한 의사결정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예. 온에어에 힘이 미치는 아, 이사회가 아닌 예. 따르게 한 명의 감사 정도는 선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인 거죠. 예.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상법 개정안인 것이고요. 예. 이게 참 내용이 많은데 두 번째 공정거래법은 핵심 하나는 이제 전속고발권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뭐 불법이라든가 문제를 저질렀을 때 현재까지는 그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일했습니다. 예. 40년 동안이요. 검사들이 기소 독점하듯이 그렇게 독점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고발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정위만 고발하고 그래야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는 공정위뿐만이 아니라 공직거래법상 이슈는 누구나 다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제 공정거래법상 개정안의 이제 핵심인 전속 고발권 폐지입니다. 그럼 그게 폐지된다면은 그러니까 공정거래위가 누굴 봐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봐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고 이제 기업 측은 그러면은 매번 소송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반대편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될 사안이다라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이슈는 실은 뭐 웬만한 거 가지고는 제기할 수가 없다 하고 이것이 큰 이제 이슈가 돼야만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40년간 공정위가 독점을 한 전속은 이번엔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또 이번에 또 이 입법 취지에 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의 경우 이런 어떤 경제민주법들이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면밀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야도 도입은 하되 과연 그 뭐 외국계 헤지 펀드들의 놀이터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을 한번 적절하게 앞으로 11월 정기국회는 이게 정말 핵심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한 1, 핵심이 2개월 될 정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될 수 근데 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건 지켜봐야겠지만 국민들이 상당 부분 어떤 이런 부분에 지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어떤 거대 기업들이 그동안 사실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둘러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 어떤 여론적 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기자 시절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봐왔는데 아마 뭐 야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동안 상당히 뭐 3법에 대해서는 원래 긍정적이었었거든요. 일생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 중에 하나고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든 그런 부분만 보완한다면 아마 법의 여야의 합의는 빠르게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 아까 조심스럽습니다. 황혜진 선임 기자 나오셔가지고 한 얘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그 당내 어떤 골수 보수 세력의 강한 저항을 어떻게 넘었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는 남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또 뭐 노동법 이런 지켜봐야 얘기도 될 나온 것 것도 같습니다. 같죠. 네. 예. 자 그렇다면 네. 대형 금융그룹 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세 개 중에 두 개 예. 설명해 드렸죠. 예. 상법이랑 공정거래법. 마지막은 금융그룹 감독법의 이제 제정입니다. 예. 이게 공정거래 3법의 세 번째인데 현재 뭐 대형 금융지주 회사들은 금융지수회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관리 감독을 받는데 예. 이게 사이즈는 큰데 자산 규모도 뭐 3조 5조 원이 넘는데 예. 금융지주는 아닌 비금융지주 금융회사들이 있어요. 예. 쉽게 생각하면은 삼성생명이라든가 하나생명이라든가 예. 교보생명 이런 회사들은 어쨌거나 그룹 내에 있지만 또 금융지주는 아니기 때문에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예. 해서 이 비금융지주 금융회사들을 감독 견제하는 것이 그런 법이 그런 금융그룹 감독법이죠. 감독의 사각권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이 뭔가요? 이제 가령 이제 그런 회사들은 보험회사라고 하면 예.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은 회사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수탁자의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이런저런 회사의 지분을 사고 예. 그 회사의 지분이 또 그룹 내에 있는 회사의 지분이라서 우호 지분으로 작용한다면 이것은 이제 소위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금융그룹 감독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데 다만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이제 갖고 있는 뭐 그 그룹 내에 이제 회사 주식이 있으면 무조건 팔아라. 예. 이 조항을 넣을까 말까에 대한 첨예하게 있었는데 예. 이번에 발의된 부분에서 이제 또 그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아마 지배력 확보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무작위로 몇 % 이상은 다 팔도록 돼 있는 건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3법 중에서 여야가 이 금융그룹 감독법은 가장 무난하게 통과가 될 그럴 대목인 것 같아요. 그거는 여야가 그런 식으로 어떤 합의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지배 구조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 또 예. 시장에 또 타격을 줄 수가 기업 있죠. 지배력을 보장하겠다는 어떤 그렇습니다.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네. 봐도 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예.